네, 뜨는 직업, 떠오르는 유망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서희 씨 오늘따라 왠지 설레어 보여요.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직업이 오늘 또 등장을 하기 그래요? 때문인데요. 요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는 아동 요리 지도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직업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 아동 요리 지도자 협회의 최윤주 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아동 요리 지도자 협회 회장 최윤주이고요.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아이들 아동 요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 요리 지도자 하면 일단 딱 떠오르는 모습이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같이 요리 만들고 이런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동 요리 지도사는요,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과후 등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어디서든 나가셔서 유용하게 우리 아이들하고 요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아동 요리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리를 가르치실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분들인지 직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상대로 요리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을 본다던가 이제 재료를 손질을 한다던가 그리고 아이들하고 유익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 업무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후에 이제 아이들 식습관 교정이라던가 또 요즘은 이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리 치료로도 또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도 있으십니다. 네, 하긴 저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땐 참 편식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 교정과 함께 요리 지도까지 함께 병행을 하신다는 건데, 자, 그런데 언뜻 듣기에는 요리 강사와의 차이점을 느끼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 강사하고 아동 요리 지도자하고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얘기하면 이제 요리 활동을 하는 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리 강사는 주 대상이 성인을 대상으로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주 대상이 영유아, 유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그냥 성인 요리와 같이 모방의 형식으로 그냥 요리로만 끝나는 직업이 아니고요. 이제 요리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라던가 창의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학습적인 예를 들어서 뭐 동화라던가 뭐 명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무언가는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요리를 이제 저희는 추구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요리만 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학습까지 고려를 하려면 선생님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준비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 많지요. 그렇죠. 느껴져요. 네. 어떤 점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주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 조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들을 이제 하나씩 다 가지고 챙겨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필수인 직업이죠. 몸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긴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뭐 밥솥을 들고 이렇게 도구를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주 매력적인 직업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매력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물론 힘든 일도 많지만 재밌는 일들이 더 많고요. 또 우리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웃을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웃을 일이 없어지잖아요. 공감해요. 자,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다 보니까 또 젊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직업을 참 잘 선택을 했구나라는 그런
또 네, 보람을 또 보람을 네. 느끼죠. 자,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에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네. 느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사례로 소개해 주실 만한 일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편식 교정이 왔었었는데요. 네.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이 저작 활동이 조금 불편한 씹는 게. 그렇죠 네. 친구였었고요. 그리고 또 지능도 살짝 조금 낮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편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저랑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칭찬을 해주고 우와 우리 친구 정말 잘했다. 우와 아이도 좋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톤하고는 전혀 다른 톤으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이하고 할 때도 그렇죠. 눈높이에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아이가 교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추후에 이제 어머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요리 활동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변했대요. 그래서 이제 식재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예전에는 안 먹으려고 했던 재료들도 이제 먹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면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아동요리 지도사를 참 잘 선택을 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저도 하면서 이 보람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너무나 가슴 뿌듯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들을 통해서 또 순수함까지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정말 편식 많이 했거든요. 뭐 당근도 안 먹었죠. 무도 안 먹었죠. 뭐 지금은 잡식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 편식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 흥미를 좀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들의 대다수의 고민이 아마 아이들의 편식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편식이 참 쉽게 안 고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그러니까 요리 활동을 할 때 어머님들께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요리로만 아이들한테 해서 먹이기보다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식재료를 가지고서 좀 재미있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동화책을 읽어주신다던가 같이 이거 한번 만져볼까? 우리 이거 하나하고 놓으면 몇 개가 될까? 이렇게 같이 놀이로 접근을 한다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식재료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감을 갖고 먹을 수 있는 더 한 걸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만지면 만지지 마 이러기 마련인데 맞아요. 편식을 위해서라는 같이 좀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자, 당근이 3개가 있네. 엄마 하나, 너 하나, 엄마 하나. 그럼 엄마만 2개네. 엄마가 이겼다. 뭐 이러면서. 잘하시는데 사진 있으신 거죠? 가능성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이들이 이제 뭐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항상 아동요리 지도자는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직업 전망 미래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현재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방과후에서 이 아동요리라는 게 서서히 뜨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라면 이제 오래도록 이쪽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본인 나를 찾기 위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부님들,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심 있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좀 더 깊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직업을 선택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자, 근데 저희는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직업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각자 프리로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들어오는 수익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100만 원 내외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네, 그렇게 벌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열심히 하신다라면 추후에는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이제 네. 더 올라가시겠죠. 하지만 이제 아무나 다 한다고 그렇게 받는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의 노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노력을 또 기울이기 전에 또 어떤 자신만의 성향이 또 이 직업과 잘 맞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격 요건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성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네.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면 일정 뭐 학력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이런 자격 요건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면은 이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동요리 지도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이수를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나가셔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 교육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한국아동요리 지도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2시간의 시간을 이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말반, 평일반 이렇게 해서 4회, 5회차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수료를 하고 나가시면 이제 아동요리 지도사가 되시는데요. 이런 이제 전문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실 것들이 이제 교육기관의 성향이라던가 또 컬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시간이라던가 그다음에 수료를 하시고 나셔서 이제 그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서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남성분들도 수강이 가능한가요? 틈새 시장이시죠. 네. 남성분들도 교육을 받는다. 태진 씨 관심이 많으신가 관심 봐요. 있어요. 네. 관심 생겼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연예인 DC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사후 관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육 수료 후에 사실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교육만 받고 일 끝나면 어떡하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취업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아동요리 지도사의 채용 정보가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료를 하면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제안서를 써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나가서 수업을 하셔야 되시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 같은 경우 이제 시기가 오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공고가 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가셔서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방과후 강사 등록하시는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곳에 등록을 하시면 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문화센터에서도 이제 시기마다 이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인구직란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강사님들께서 활발하게 교류를 또 하고 계십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도 찾으신다고 하니까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아동요리 지도자를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아동요리 지도사가 이제 현재 뜨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보담아 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가 힘들 때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 얻었어요.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